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우리 시장 굉장히 답답하시죠? 미국 시장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오후장도 어두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2년 내 최악의 하루를 보냈고 미국 빅테크 실적 때문에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 역시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0만 원 선이 깨져서 현재 8%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수장비 섹터도 현대차, 기아를 중심으로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실 테슬라 급락으로 인해서 LG 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이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가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오후장 2차 전지 관련주가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돕지 않다 보니까 좀 우울한 장인데 이런 장은 언제까지 계속이 될지, 그럼 이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종목 전략은 있을지 저희가 마켓나우 3부에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시황 만나보시죠. 자, 시장이 하락 반전된 모습입니다. 지금 비슷한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어제 대비했을 때 거의 50포인트 가까이 추락하면서 2,7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2,712선에서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코스닥 시장도 1.7% 빠지면서 800선 이탈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수 전반적으로 어둡고요. 수급에서도 그 힘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전기전자 섹터를 팔고 있는 상황이죠. 6,564억 원의 매물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701억 원, 개인이 나홀로 사주고 있는 장입니다. 7,3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지수가 이렇게 추락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종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가 좀 엇갈리는 상황에서 외국인 1,241억 원, 기관 162억 원 받아가는 흐름들,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은 이제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 역시 코스닥에서 개인 역시 1,143억 원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는 뭘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바이오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좀 요동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기대와 또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는데,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상관없이 국내 제약 바이오주는 괜찮을 것이다, 날씨가 맑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증권사의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바이오 쪽에서는 섹터가 있을 텐데, 바이오시밀러와 CDMO라고 해서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 업체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고 오히려 옥석 가리기 잘하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화당, 민주당 모두 약간 인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를 정책적인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자, 바이오시밀러. 그러면 기술 경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뿐더러 진입 장벽 자체는 낮아지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바이오시밀러 섹터도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바이오 보안법이 입법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자가 되던 이거는 입법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위탁 개발 생산 업체라고 하는 한국 CDMO 기업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시를 좀 써놨는데 성공적인 사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되겠습니다. 게다가 한미약품이나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이고, 그리고 최근 생각해보면 독일의 CDMO 기업을 인수한 그런 바이오로직스 그런 기업들,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죠.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롯데 바이오로직스 등의 기업들,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진출하는 데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읽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호재로 오늘 그래도 시장 어느 정도 방어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 이슈를 조금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깜짝 실적을 냈거든요. 그리고 증권사의 눈높이, 이건 영업이익 전망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자꾸 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 4조 클럽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청신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수많은 증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날이 갈수록 올리고 있는데 KB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110만 원짜리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역시 실적 기대감으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나 홀로 독주를 보인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요. 우선 램시마 SC가 지금 유럽 시장에서, 유럽 시장은 미국 시장과 같이 글로벌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료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유럽 시장에서 직접 판매를 한 지 4년 만에 20% 점유율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하는데요. 셀트리온은 이렇게 그 유통망, 유럽 유통망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뚫어놨다. 그래서 앞으로 제약 바이오의 해외 그 유통 경로를 넓힐 그런 획기적인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도 대안이 있다면 CDMO 기업이 아니겠느냐라는 그 이슈였습니다.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오늘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아졌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을 예고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확 뜨는, 그러니까 부각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화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규모를 말씀드리는데요. 약 673조 원 규모고 그거에서 파생되면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섹터가 건설과 건설 기계, 인프라 관련주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겠다는 이슈도 있었고 해리스 부통령의 부각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려온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협상을 준비할 단계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이걸 듣고 러시아에서는 우리도 입장이 같다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종전의 논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느냐라는 이슈가 일단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올랐다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는 흐름들이 이 데일리 스핀에서도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어쨌든 긍정적인 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건설주보다는 건설 기계, 이 인프라 관련주를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봤더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그 기대감 때문에 일부 오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리스크도 있습니다. 부동산 PF, 이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랐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사실 그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의 동일본 그 대진이 있었을 때 그 일본의 건설기계 그 기업들이요. 재건 수요로 그 내수 부지를 만회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례도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세계은행이 우크라 재건에 있어서 교통 쪽에 들어가는 인프라 한 102조 원 효과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건설주보다는 건설 기계를 포함한 인프라 관련주가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옥석 가리기도 잘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이슈를 골라봤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오늘 시장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이슈 선정도 사실상 쉽지 않았는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상승률이 전 세계 주요 증시 중 올해 들어서입니다. 거의 최하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주로 대표되는 미국의 나스닥이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괴리율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 시장에 좀 기이한 포트폴리오 현상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형주는 좀 쏠림 현상, 코스피로 가려는 니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도 다수였는데 그게 좀 영향을 좀 미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총 상위주의 흐름을 이데일리 스핀에서 쭉 보면 결국 남은 건 2차 전지, 바이오, 게임주가 이게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이한 포트폴리오 현상 때문에 한국 증시의
특징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 코스닥 상장사가 좀 불어났습니다. 수가. 이게 2020년 대비해서는 21%나 수가 늘어났는데 문제는 실적에 좋지 않았다는 거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대비해서 14%가 감소해서 그런 부분으로는 성적이 좀 안 좋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코스닥 상승률이 좀 최하위권 꼴찌 기록했다는 아쉬운 소식도 좀 전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들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희망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두려움을 탈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악재를 딛고 일어서면 그 종목이나 업종 섹터의 펀더멘틀로 회귀하려는 힘을 또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우리 이 시장, 좀 쉬어가는 시장, 관망하는 시장에서 어떤 또 전략이 필요할지 마켓나우 3부에서 종목 보는 안목의 힘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용기 내시고요. 저와 함께 바로 이어서 마켓 스핀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면서 오늘 네. 전략을 좀 본격적으로 제시해 드려야 됩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이렇게나 빠질 줄이야. 예, 네. 미국 빅테크의 실망 매물이 우리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될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도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요. 사실 모니터를 끄고 바깥에 산책을 가는 게 오히려 더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럴 수가 없죠. 자, 마음에 신경이 쓰이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을 그래도 모니터링 해야지 다음에 스텝 그리고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해야지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을 한 번 더 이 다음 포지션을 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지수 설명보다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주식은요, 이렇게 급락장이 왔을 때 빛을 바른다. 어찌 보면 이 어둠 속에서 진주뿐만 아니라 이런 어두움이 오히려 더 마지막 터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동토기 전에 잘 어둡다라는 말도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오히려 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진주 같은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생길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안고 종목 발굴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 발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투매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들 포지션을 그전에 취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매도한다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과대 낙폭을 통한 기술적 반등은 이틀, 3일 안에 아주 큰 반등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이냐 아니면 트레이딩 관련 종목이냐에 따라 가지고 엎치락 덮치락 크게 한 번씩 반등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교체 매매뿐만 아니라 대안주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오늘은 어차피 이렇게 두드려 맞은 거 오늘 한번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럼 다음에 스텝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수는 한번 보셔야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게 되면요. 자, 이 말도 안 되는 만큼의 개파력이 떨어진 후에 여러분들 지금 밑에 꼬리를 달면서 그래도 망치를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히 오히려 더 개파락의 음봉에 바디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다행이고요.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래도 가격 메리트에 있는 종목들이 서서히 기술적 반등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을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연일 하락을 하고 있었고
있었고 특히나 이동평균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준 잡을 게 없고 아예 먼저 하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조만간 물반 고기반 시장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물반 고기반이라는 표현을 쓰려면요, 제일 먼저 누가 들어와야 되냐? 외국인이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는 날이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외국인이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려면 지금처럼 기술적 반등이 갭상승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내일 한번 밑에 꼬리만큼 갭하락 친 다음에 오히려 더 바디업 양봉을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한 1.5%짜리 반등을 주면서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 그리고 반등 종목이 한 1,000개 이상이 났을 때 드디어 반등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자리가 올 때까지 조금만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코스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어제 이어가지고 어제 마이너스 1.95입니다. 자, 여러분들 캡처 꼭 해놓으세요.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7%대가 과연 언제 또 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캡처를 해놓으시고요. 오늘 오늘을 SK 하이닉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꼭 사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먼저 두드려 맞아서 그런지 2차 전지 쪽은 오히려 더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과 보이고, 자, 그리고 오늘 연일 상승을 보였던 알테오젠과 그리고 기술주를 제외한 이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자, 오늘 대부분 좀 하락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CDMO 쪽은 오히려 더 상승, 그리고 바이오 쪽은 하락을 보게 되면 시장은 자, 바닥에 어느 정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봤을 때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으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심리적 전체적인 투심이 자,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그러면 지수가 반등이 났을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섹터가 어떤 쪽인지 여러분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파트너님이 말씀하신 얘기 중에 물반 고기반은 잡을 고기가 많은 상황,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거 맞습니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데일리 스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테마에서 전기차가 지금 부각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테슬라가 부진한 실적을 냈고 그 경영자의 실망스러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LG 엔솔과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52주 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전기차가 저점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주전자재료, 삼성 SDI, LNF, 에코프로 BM, LG 화학 등이 모두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2등은 OTT 영화 섹터입니다. 장기 테마는 1등이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8%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SG가 지금 28% 급등, 다산 네트워크스가 21%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은 유전자 진단 키트고요. 단기 테마 1등 틱톡샵, 2등 마리화나입니다. 자, 파트너님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어떤 섹터를? 자,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최대 저점이 나오는 종목들로 이야기 드렸다가 자, 이 되돌림의 음봉이 또 나오게 되면 또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무엇보다도 밸류의 관점과 트레이딩 관점 중에서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 이 자그만 소량의 이 금액으로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오늘 시작과 동시에 오늘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의 종목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 아침에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3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와 협상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중국에 가서 또 이야기 좀 하다 보니까 중국에 조금 전에 중국 관련돼 있어 상해 종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건설, 중장비 종목들도 중국들도 지금 급등을 좀 보이고 있고, 자,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산 네트워크스를 자, 얼마 전에 이 관통형 캔들이 나왔을 때 좀 이야기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어제 깊은 음봉에 어떻게 매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관통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의 다음날 안착형 캔들, 그 다음에 22선 이탈하지 않는 걸 기준으로 보유하셨더라면 오늘 이 급등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자, 오히려 더 다산 네트워크스를 지금 현재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매수
보유하신 분들은 익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현대 에버다임이 있습니다. 자, 현대 에버다임도 동일하게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러시아와 협상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이고, 자, 여기 밑에서부터 좀 들고 계셨던 분들은 자, 여러분들 비중 관리해 가시면서 트레이딩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왜 처음부터 이 최대 저점이 나오는 종목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나오는 종목을 이야기 드리냐? 자, 아직 저점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 지수 저점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제일 강한 테마는 자, 이 트럼프 해리스의 이 지지율과 그리고 지지율과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 따라 가지고 아침부터 등락폭이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현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단기성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테마를 좀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들고 왔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오로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이 조금 더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일단 있는 상황인데 조금씩 상승 탄력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좀 살펴드렸고요. 다음 섹터는 뭘 봐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반등이 오게 되면 꼭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수가 밀려 있고 지금 지수 대비 지금 현재 종목들이 5일선, 21선, 61선 그리고 121선 장기 이평선까지 현재 추세적으로 제일 가파르게 좀 살아있는 쪽은 유일하게 제약 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제약 바이오 좀 여러 번 또 소개시켜 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지수 반등 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제약 바이오에 첫 번째로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저번 주부터 2주 동안에 한 3번 정도 좀 이야기 드렸는데 그 이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먼저 날아가기 시작했고 뒤따라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는 추세가 완전히 잡혔다라는 것을 5일선에서 밀집팩 패턴을 보고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7월 1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자, 21선, 60일선 간통형 캔들을 뚫고 5일선 패턴을 타고 가고 있었고, 특히나 오늘 같은 날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에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추세가 완전히 잡히고 오히려 더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 음봉이 나오면 오히려 더 좋다. 자, 먼저 기술주가 떨어져가지고 기술적 반등은 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양봉이 보였던 셀트리온과 제약바이오는 단봉에 음봉이 나오겠죠. 그때 오히려 더 매수를 통해 가지고 지수의 반등과 함께 추세 우상향에든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양 후보 모두 다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쪽은 정책적으로나 이 동일한 섹터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자, 램시마 SC의 점유율이 2021년 대비 지금 현재 5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추세는 자,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자, 롱 플레이 관점에서 셀트리온을 이제는 보자라는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미약품입니다. 자, 한미약품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다른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다른 여타의 이 우리나라의 지금 종목들이 주도주로 올라가는 반도체 HBM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 있죠. 종목들 안에서는 남들 올라갈 때는 빠졌습니다. 빠지고 이제 남들 올라갈 때는 빠지고 남들 빠질 때 추세를 잡는다는 것은 이제는 다음에 이 섹터에선 제약바이오라는 것을 자, 한미약품의 추세를 봐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어제는 62선 눌림목이 왔고요. 오늘 이 5일선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이 거래량을 오히려 더 실어주면서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개파락의 양봉이 5일선 위에 나오고 있죠. 자,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회사 북경 한미 고성장의 유지로 호실적이 기대되고요. 자, 오히려 더 머크의 기술이 이전한 대사 이상의 지방 간염이죠. 치료제가 단계별 마일스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지금도 좋지만 내년부터는 오히려 더
실적 측면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의 성장 가속도가 올해보다도 내년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올해 만약에 교체 매매를 하게 되면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도 셀트리온이 선방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실적이 더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 어쨌든 진펜트라 이런 부분에서 미국 처방이 확대가 되면 또 긍정적이겠죠.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핫한 섹터는 무엇일까요? 자, 마리아나 안 할 네. 수가 없습니다. 자, 아침 일어날 때마다 아침 뉴스를 보게 되면 해리스 쪽하고 트럼프 쪽하고 엎치락 뒤치락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나라의 언론사가 어떻게 이 포장을 해서 이 좀 스프레이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날의 섹터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히려 더 우크라이나 쪽이죠. 우크라이나 쪽이면 이제 중국에서 들리는 소식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지금 마리아나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우크라이나 제공과 마리아나를 엎치락 뒤치락 같이 보자는 의견에 좀 들고 왔는데, 윗꼬리가 달리는 걸 보니까 오늘 저녁에는 트럼프가 우세의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재미난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5일선에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그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예전이었습니다. 몇 년 전, 18년, 19년 전이었죠. 자, 카나비스 메디칼이라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카이스트와 마리아나의 화학 물질인 그러니까 카노비노비드를 이용해가지고 대마용 연구뿐만 아니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마리아나 치료제에 관련 특허까지도 취득한 회사이다 보니까 마리아나 관련 주도주로 지금 우뚝 쓰고 있는 모습이 좀 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이지만 5일선에서 이 트럼프와 그리고 해리스의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좀 접근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BNC도 들고 왔는데요. 자, 관련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지금 자, 여러분들 이제 호흡기 질환에 있어가지고 요즘에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양수 겸장이고요. 차트가 이 우상향의 패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마리아나의 관련주보다도 자, 이 마리아나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관련돼 있는 이 호흡기 질환의 관련주로도 묶여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추세며 기술적으로 우리가 5일선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리화나 테마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은 오늘처럼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을 잘 활용해서 어쨌든 내 계좌를 부풀리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 그 상황을 좀 전략을 배울 수 있는 강연회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참 스트레스 받고 힘드시죠? 저도 이거 보고 있으면요. 정말 머리가 지근지근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지끈지끈하고 남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오히려 더 다음 섹터, 다음 주도주를 여러분들은 선침해서 여러분들은 다음에 남들은 이때 뭐 했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오히려 더 샀어야 되는데 오늘 SK 하이닉스처럼요. 남들은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떠나고 계좌 듣고 안 본다, 결혼한다, 뭐 이 종목과 결혼한다 이야기할 때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이런 위험한 순간에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 센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토크쇼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지 주도주 발굴을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밑에 안내 나가고 있죠? 자, 문의 주시게 되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전체적인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강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수급 및 차트로 포착된 종목들, 상승률 상위,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급 포착주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입니다. 가장 크게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셀리드 29.97% 오르면서 4흘 연속 상한가인데요. 이 셀리드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된 특허를 이제 플랫폼 기술 특허를 미국과 러시아에 등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빠르게 재확산이 되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 일제히 들썩이고 있고요. 외에는 이제 SDN이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SDN의 경우에는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종목으로 꼽히죠. 친환경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후보이기도 한데요.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차트 포착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트 포착주 내에서는 셀리드 외에는 퀀타 매트릭스, 플레이디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퀀타 매트릭스가 한시 구간 급등세가 나오다가 현재 구간 결국 상한가 진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이처라는 국제 학술지에 이제 항생제 검사 솔루션이 게재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 외에는 이제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티몬과 위메프 관련된 정산 후폭풍 사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이버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플레이디가 네이버 광고를 현재 전담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외에는 이제 SG가 25%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 SG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엮이는데 이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스코의 경우는 현재 17%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스코 역시나 모듈러 주택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함께 엮여있는 종목이고요. 태양광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 라파스가 현재 17% 패치형 비만 치료제 기대감이 나와 있는 종목인데 갑작스럽게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양지사는 14% 오르고 있습니다. 네, 양지사는 남북 경협주로 꼽히는데 살짝 오후 들어서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된 모습이고 또 현대 에버다임 12% 오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오늘장 시장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 테마 1등의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상위 종목 내에서는 오성첨단 소재가 현재 6%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성첨단 소재 외에도 이제 화일약품이 0.05% 하락으로 함께 이 대마초 관련된 테마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거래량 상위 종목 내에서 이 마리화나가 여전히 유효한 것을 보니 시장에서는 연일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전보다는 그 탄력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고 종목들 간 희비도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Y 스틸텍, 삼부토건, 다산네트워크스까지 모조리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함께 엮여 있는 종목들이고 동방과 예스24 3% 오르고요. 동방의 경우는 1%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따라 반사의 기대감이 나와 있는 종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현재 2%가량의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8만 원 선 근방까지 내려왔습니다. 간밤 미국 기술주들이 급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엔비디아는 7%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대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국내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2%가량의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내에서는 어떤 이슈, 어떤 테마에 주목하면 좋을지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핫스핀을 통해서 4가지 종목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데일리 핫스핀 종목들 띄워주시죠. 네, 데일리 핫스핀 수급 포착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수급 포착주는요. 네, KT입니다. 하반기 밸류업 기대감 나와 있는 종목이고 또 자회사들의 실적이 현재 견인이 되고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수급으로 포착됐고요. 이어서 차트로 포착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트 포착주는 사조시푸드입니다. 사조시푸드, 잠깐 장 초반에 반짝 올랐다가 다시 그 상승분을 반납을 했는데 7월 초 이후에 꾸준한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횡보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이 차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이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은 SG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SG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던 우크라이나 테마 내에서 가장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트럼프의 수혜주로도 엮여 있고 현재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러시아와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네, 거래량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장에서도 HBM3E 엔비디아 퀄리티 테스트 아직 못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2%대 약세를 기록했는데 오늘 미국 기술주들의 급락과 함께 삼성전자 오늘장에서도 2%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데일리 아스핀 종목들 저와 함께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이어서 이 종목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네, 수급 포착주 바로 봐도록 하겠습니다. KT입니다. 오늘 그래도 통신주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KT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네. 한 달 사이에서도 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데일리 스핀 점수는 82.3. 예, 어떻게 보십니까? 자, 맞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일주일 전이었나요? 한 일주일 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장대 양봉이 났을 때죠. 자, 7월 18일 날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렸던 이 KT와 SK텔레콤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대부분이 이 그 가치주뿐만 아니라 방어주 쪽으로 좀 자금이 쏠리기 마련인데요.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자, 추세가 5일선을 가파르게 좀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더 이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목을 좀 오늘 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오히려 더 좀 보수적인 아주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 한해서는 매수가 유효하고요. 오히려 더 공격적인 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깊은 음봉에 낙폭 과대주를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자, K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보고 매매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매매 좀 관점을 좀 틀리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연일 이어지다 보니까요. 지금 점수가 그때만 해도 74점이었는데 오늘 82점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37,000원을 오늘 양봉을 냈기 때문에 추세 우상향은 어느 정도 좀 며칠 더 나올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 밑에 자,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자, 2분기 실적이 전 분기 대비 9.3% 성장한 5,538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게 돼도요. 2023년도에는 전년 동기 대비 2.4% 역성장이 나는데 올해 1조 7천억의 이 성장하는 가운데 지금은 6.3%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 방어주 두 개 제일 좋은 SK텔레콤과 KT에서 연일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보수적인 관점에서 느림보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한해서는 KT가 딱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가에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포착주 사조 시푸드입니다. 장중에는 13%까지 올랐다가 현재 보니까 상승법을 대부분 반납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지 맞습니다. 이데일리 스핀 점수도 또 기존 대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75.9입니다. 이 네. 총점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틀린 게 아니고요. 좀 네네. 변화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감안해서 보시고 어떻게 보세요? 주식은 생물입니다. 오전장, 오후장, 그리고 하루 이틀 안에 모든 게 또 변화하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점수도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74점에서 지금 80점 또 올라오는 게 5일선에 살짝 물량이 또 들어오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지금 현재 캔들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테마의 K푸드의 테마의 주도 업종의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더 지금 지금 사주 시푸드의 이만큼 이제 우상향의 패턴이 났었던 스토리. 지금 현재 이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도 오히려 더 이제는 교체 매매가 좀 필요한 자리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단 만약에 이 과대 낙폭주의 물량이 하루 이틀 안에 물량이 이제 변화가 오게 되면 사주 시푸드가 만약에 물량이 나와서 출현시켜서 장중에 20일선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는 좀 이 매도를 해야 되는 관점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쌍고점과 비슷한 어제의 피레츠 몽봉과 함께 오늘 장중에 양봉 바디를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고점에서 매도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상승률 상위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G예요.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지금 꼭대기 상단에 위치해 있고 하나 이슈가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현지 공장 부지 계약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26% 급등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개별 모멘텀이 붙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스핀 점수는 78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어찌 보면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SG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자산 가치, 장부가액을 올리기 위한 이 SG 측에서 내놓는 재료가 시장에서 잘 먹히고 있고 그것이 지금 사실 시장에서 통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재료 저런 재료 그전 한 달 전, 두 달 전에는 몰랐을까요? 근데 지금 내놓는 이유가 뭐냐? 주가 부양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을 자,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 재료 분출에 있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이 불구경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SG가 이만큼 재료에 오픈한다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 시가총액을 많이 높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검의 기대감 소식뿐만 아니라 자, 우크라이나 키로브브라라드 주의 아스콘 공장을 부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 또한 현지 철강 스레그의 무상 공급을 통해 가지고 현지 생산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는 제일 직접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오일선을 타고 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주도주의 모습 그리고 SY 스틸텍과 함께 양주도주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매매하지 마시고요. 오일선에 붙였을 때 우리가 또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으로 오늘 말고 지수에 반등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음봉이 나왔을 때 오일선 눌림목에서 매매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거래량 상위 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예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거래량 상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례적인데 어쨌든 오늘 점수는 73점입니다. 네. 거래량이 붙었는데 예. 일단 오늘 SK하이닉스 상적으로 되게 못 가잖아요. 네, 또 의미가 맞습니다. 좀 있을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러분들이 단기든 아니면 스윙이든 롱이든 좀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이 안 될 만큼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일 하락을 통해 가지고 거의 88,000원에서요. 오늘 자 88,600원 선까지 61선에서 오늘 서서 자 도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오늘 단기 트레이딩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는데 오늘 많이 이 하락률은 엄청 큽니다. 자 그러면 현재 61선에서 지금 지지 캔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매도 물량, 투매 물량이 없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보고 특히나 단기도 괜찮고요. 현재 이 자리에서는 스윙의 관점으로 다음 달까지 좀 끌고 가실 분들은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얼마 전에 들렸죠. 오히려 더 이 하락률을 키웠던 것은 4세대 HBM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소식이 들렸는데 오히려 더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HBM3E의 이 5세대의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통해 가지고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8월 중에 인증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삼성전자는 재료가 아직 남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61선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고 강력 추천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꼽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후장 관심주 여러 개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제까지 제시해 드렸던 관심주의 상승률은 얼마만큼 도달을 했을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제시해 드린 이 펩트론이 현재까지 89%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7월 8일 사마제약은 63.5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7일 제시해드린 카페24가 51.6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공략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좀 강한 어투로 좀 이야기 드렸던 셀트리온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네, 맞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올해 사상 첫 3조 매출을 돌파 예상이고요. 특히나 이제 2024년 미국 진출 이후에 신제품 3종의 매출이 본격화한 외형 성장이 이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과 시너지와 함께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CDMO뿐만 아니라 특히 이 트럼프의 당선이 만약이 된다면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그 모멘텀이 과속화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특히나 이 저점일 수 있는 14만 7천 원짜리가 나오게 되면 항상 돌파형 캔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 고점이라고 제일 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9만 원 선을 오늘 돌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21만 원 선만 돌파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매물을 다 소화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번 주부터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셀트리온을 너무 많이 이야기 드리다 보니까 제가 기술적으로 헤아리는 것을 또 아실 겁니다. 자, 관통용 캔들 만들고 5일선 관리자 패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앞전에 2주, 3주 동안 있었던 이 캔들의 5일선 캔들이 과거에는 나왔을까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뒤죽박죽 위아래 캔들이 많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이렇게 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은데 바디 길이가 양봉, 음봉이 길다는 것은 사실 종가 관리가 안 됐다는 뜻이죠. 근데 2주 전부터 종가 관리를 통해 가지고 우상향 패턴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추세를 이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더라도 누군가가 손을 대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5일선 패턴이 나오겠습니까? 특히나 알테오젠을 한 번 더 여러분들 체크해 드린다면 누군가가 지금 우리나라의 엄청난 큰 손들이 이 알테오젠을 연일 쌍끌이 매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플랫 패턴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수 보십시오.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도 제약바이오 쪽은 저점 매수뿐만 아니라 우상향 패턴이 매일 나오고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요. 자, 셀트리온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목표가는요.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22만 원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19만 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과 좀 비교 분석도 해주셨고요.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송도 3공장 이 부분이 12월 산업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이슈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공략주는요? 두 번째 공략주는 네이버 들고 왔습니다. 네이버. 네, 이제는 맞습니다. 때가 좀 왔을까요? 예, 네. 기술적으로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네. 합니다. 네이버 하면요, 나쁜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네이버 카카오는요, 북미 너무 질타를 많이 받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먼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좀 더 밀렸습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밀리지 않고 21선에서 지지 캔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일 이제 작년 6월, 7월, 8월부터 이 반도체의 소부장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종목들은 연일 날아가고 있다가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추세가 꺾여가지고 이 하락을 좀 나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서 네이버는요 3년 동안 내렸습니다. 3년 동안 내리다가 이제 추세가 잡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현재 이 2년 동안 올라갔던 쪽에서 물량을 빼서 이제 3년 동안 내렸던 쪽으로 물량이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긍정적인 의심을 좀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60일선 뚫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Q10 이 지금 온라인 이커머스 쪽의 이 사태를 통해 가지고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네이버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제는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짝꿍댕이 패턴을 만드는 변곡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전에 KT 설명해 드렸듯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길게 보시는 분들 한해서는 네이버가 최적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 손절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20만 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9천 원 잡고 1차로 진행하되 만약에 20만 원에 도달하게 되면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도 제시해드리면서 길게 끌고 가면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하고요. 좀 바로 이야기 드리면 세 번째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근데 넷마블이 오늘 추세가 아주 좋죠. 기관과 외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대부분의 양봉 종목들은 내일 만약에 기술주, 이제 반도체 기술주에서 양봉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의 음봉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 8시 30분 너튜브입니다. 2대1 이온, 2대1 스핀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반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과 어떤 쪽으로 진입해야 되는지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공략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영 2대1 오은 파트너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뵐게요. 잘 들었습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이 내일입니다. 물론 올림픽 관심도는 이전에 비해 낮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이벤트임은 틀림없죠. 시청자들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큰 화면과 또 고화질로 보고 싶어 할 텐데요. 이 올림픽 특수를 노리는 TV 제조사들은 신제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간 부진했던 OLED TV 시장에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셈입니다. 국내 1위 디스플레이사이자 글로벌 1위 TV용 OLED사인 LG 디스플레이 역시 올림픽 특수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패널 출하량 증가 이후 이 4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되거든요. 중국 OLED 시장 침투가 매섭지만 K 디스플레이 시장 경쟁력은 여전히 비교 우위입니다. K 디스플레이 저력은 개선되는 업황 분위기와 또 호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